쿵쿵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강태봉이 여기서나 한마디가 날아들었어요. 10년째 상 위에 놓인 이름 없는 밥그릇. 그 낯선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등이 굽은 낯선 노인이 서 있었고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까지 떨리셨어요. 강태봉이 여기 사나?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제사 때마다 상 맨 끝자리에는 늘 이름 없는 밥그릇 하나와 술 한 잔이 조용히 놓여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그 빈 그릇을 보고 이상해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는데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화만 내셔. 그 말에 왠지 더 궁금해졌어요.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도 조심스레 여쭤봤지만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건 묻지 마라. 아버님 성정 알잖니? 그 얘기 나오면 그날 제사 다 망친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강태봉 어르신은 평소엔 손주들에게 웃음도 잘 지으시는 인자한 분이었지만 그 빈 그릇 얘기만 나오면 딱 벼락같이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 반전이 늘 낯설고 무서웠어요. 재작년 제사 때는 철 모르는 조카가 무심코 이건 누구 몫이에요? 물었다가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는 바람에 상에 엎어질 뻔한 아찔한 일도 있었어요. 그 뒤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올해도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나무를 조물조물 묻히던 중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러 나갔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삐걱!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뒤따라 나오시던 시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셨어요. 시아버지에게 형이 있다는 얘기는 1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대체 저 노인이 누구인지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노인은 천천히 마당을 지나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 빈 밥그릇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우두커니 멈춰섰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었나?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날 제사는 결국 시작도 못하고 어른들만 굳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문 밖에 남아 숨죽이며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형님이 그때 그렇게 떠나신 게 다 나 때문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님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팔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무뚝뚝하고 무섭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 죄책감에 짓눌려 계셨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형님 몫으로 밥 한 그릇 올린 것도 죄스러워서 이름도 못 붙였습니다. 형님 이름 부르면 그날 일이 자꾸 떠올라서. 시아버지의 떨리는 고백이 힘겹게 이어졌어요. 노인,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사촌형 강흘제 어르신이 지팡이를 고쳐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봉아, 나는 안 죽었어. 네가 안 그런 거 나도 다 안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알고 보니 40년 전 탄광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시아버지가 들어갈 차례였지만 몸이 아파 사촌형이 대신 들어갔다가 크게 다쳤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제야 드러났어요. 그 사고 이후 반평생 서로 소식이 끊겼고 시아버지는 형님이 그때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40년 내내 죄책감에 짓눌려 그 이름조차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말없이 빈 그릇 하나로만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오신 거였어요. 이름조차 못 부르고 홀로 삼킨 그 긴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듣는 저희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었어요. 40년 동안 무거운 오해가 이렇게 한순간에 눈 녹듯 풀리는 걸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했어요. 그날 밤 제사상은 결국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차려졌어요. 저는 서둘러 식어버린 나물과 전을 다시 데우면서도 아직 진정되지 않은 손을 떨었어요. 하지만 이번 제사는 예정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지방 앞에 꼿꼿이 서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또렷이 소리내어 부르셨어요. 형님, 강흘제.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형님 몫으로 올립니다. 목이 메어 갈라지는 그 목소리에 방 안가득했던 공기마저 숙연하게 가라앉았어요.
평생 억세기만 하던 그 어르신이 저를 올리다 말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저도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다 말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제사가 끝난 뒤 시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애비 애미한테는 말 안 했다만 그동안 늑들 보기 민망해서 그런 거다. 목소리에 겸연쩍음이 묻어났어요. 형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혼자 40년을 그 죄책감으로 살았으니. 떨리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버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내년 제사부턴 형님도 같이 앉으셔서 밥 드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시아버지가 눈시울 붉힌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라면 그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담담하게 손을 잡아드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40년 묵은 죄책감이 스르르 풀리던 그 순간이 정말 뭉클하고 벅찼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정말 편안하고 홀가분한 웃음이었어요. 늘 굳어있던 시아버지 얼굴에서 처음으로 그늘이 거친 걸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해 이후로 우리 집 제사상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대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정겹게 술잔을 기울이시는데 그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름 하나를 부르지 못해 40년이나 짊어지고 사신 그 무거운 마음이 이제는 정겨운 웃음소리로 바뀌어 상 위에 살포시 놓여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따뜻한 화해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읽어드린 AI,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